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불은 1시간 만에 노틀담 대성당의 지붕을 무너뜨렸습니다. 첨탑도 물론입니다. 즉 대성당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96m 높이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화염이 솟구치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첨탑도 속절없이 무너졌고 수많은 나무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서 숲이라고 불린 지붕도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성당 앞에 급히 김성탁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할 텐데요. 지금 대성당 앞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통신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연결한 사이에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탁 특파원,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대성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불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가 보이는데요. 바로 저곳에 13세기에 세운 첨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계 양옆에 있던 파란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성당 외부도 불에 그을렸습니다. 지금은 소방관들이 불에 탄 내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유물등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REC, 즉 레코드라는 글자가 떴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김성탁 특파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마 현지에서 저희들이 대여한 장비가 그런 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자칫 큰 비가 오면 약해진 건축물에 혹시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군요. 네, 오늘 오전 중에는 몇 방울씩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계속 내릴 것이란 예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도 마찬가지여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성당 걱정 때문에 하여간 밤잠도 설치고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뒤에 실제로 보이는군요,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있는 이곳 주변에도 아침부터 파리 시민과 또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대성당 주변의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외곽으로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성당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면서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상징인 대성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예. 자, 김성탁 특파원 쪽의 카메라를 그냥 좀 넓게 좀 잡아주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 그 표시는 사라졌군요. 그 뒤에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비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저 첨탑이 있던 부분과 그 밑에 부분이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밑에 그러니까 건물 본체는 그래도 지금 보면 오늘 봤던 그 화마에 휩싸였던 모습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현지에서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아주 최악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단 하게 됩니다. 유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화재 초기에는 대성당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 보시는 서촉탑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구조물은 지켜냈습니다. 대성당 안에 있던 가시면류관 등 유물과 주요 작품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파리시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성당은 장미 문양의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한데요. 일부는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다시 보면 밑에 건물 그 부분은 조금 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정말 뭐랄까요, 노트르담을 상징하던 지붕 그리고 첨탑 이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인명 피해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네,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 중에서는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관광객들을 급히 대피시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람객의 입장 직전에 경보가 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문이 닫힌 뒤에 첨탑에서 불길이 솟아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소방관 한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파리의 노틀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 시간이 여기 이제 저희가 7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오후 1시 17분 정도가 된 걸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튼 모여서 성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김성탁 특파원이 있는 그 자리에 프랑스 국립과학원에서 일하고 계신 안종웅 박사를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김성탁 특파원 수고하셨고 이따 2부에서 잠깐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의 왕관보다 더 가치 있는 유물로 알려진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 위에 쓰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 그 가시면류관 살아났습니다. 다만 거대한 뭐랄까요, 노틀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아주 일부만 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모두 노틀담 대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정말 귀중한 유물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옮기거나 무사히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어찌 됐는지 혹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불이 옮겨붙은 대성당 지붕 구조물은 더 포레스트,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당 건축이 시작된 무렵인 12세기 당시 참나무 1,300그루 등을 촘촘히 세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한번 무너졌던 첨탑도 19세기에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모두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유물들은 불이 시작된 초기에 꺼냈습니다. On a sauvé à l'intérieur, je crois qu'on a sauvé la couronne d'épines, la tunique de Saint-Louis.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씌워 조롱했던 가시면류관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1238년 프랑스 루이 9세가 사들였을 당시 맨발에 속옷만 입은 채 맞이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루이 9세가 입었던 상의인 튜닉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유물들은 피해 정도도 알 수 없습니다. 장미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창이 대표적입니다. 불이 옮겨붙지 않은 입구 정면 장미창은 안전하지만 나머지 두 장미창은 불확실합니다. 대성당 측이 기독교 문화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했던 남쪽 장미창 일부의 파손 가능성이 특히 나옵니다. BBC는 더 이상 오리지널 스테인드 글래스를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10개의 종, 파이프 오르간 등 다른 문화재들은 진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당 측은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 화재는 대성당의 상징이던 첨탑을 쓰러뜨렸습니다. 96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비명과 기도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에 뼈대만 남은 첨탑입니다.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무너집니다. 96m 높이의 첨탑은 반으로 꺾였고 아랫부분도 얼마 못 가 주저앉았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하늘에 전달하는 통로로 여겨졌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아이콘이 사라진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곤 상상하지 않았던 광경에 여기저기서 외마디 탄식이 쏟아집니다. 파리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성모송과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노트르담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도 올립니다. 모두 대성당이 불길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며 시간이 한참 흘러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Ha sido terrorífico. Hemos estado durante todo el tiempo presenciándolo y había veces que se saltaban las lágrimas. Era difícil contener la emoción. Ha sido terrible, terrible. 이번 비극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기리는 성주간의 발생에 침통함을 더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제가 된 심장, 비탄과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비극을 바라보는 프랑스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긴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겠죠.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일단 첨탑 개보수 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불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대성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첨탑 주변에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첨탑 위로 그리고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뒤이어 목재 지붕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1시간 뒤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6시간이 지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시 불길은 여전히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고 15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에야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진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붕괴 위험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진압 방법을 쓸 경우 역사적 유물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방지 시스템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내부가 대부분 나무로 돼 있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첨탑 개보수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게 보는 겁니다. 첨탑에서 연기가 난 뒤 불길이 급속도로 번진 점 때문에 실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동안 600만 유로, 우리 돈 78억 원을 들여 첨탑 개보수 작업을 해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 가톨릭을 대표하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교황청도 큰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미 성당을 다시 짓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교황청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끔찍한 불길과 싸우고 있는 구조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을 생각하겠다고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에서 일어난 일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위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함께 위로하며 복원해낼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성당을 다시 짓는 일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8년 전 대성당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는 프랑스의 재건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t c'est sans doute une part du destin français et le projet que nous aurons pour les années à venir. Mais je m'y engage.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역사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할 수 있는 한 내일을 위해 복원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일간지 르몽드는 노트르담 재건을 위한 국민 모금이 시작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불탔다. 나의 일부도 탔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프랑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불타버린 대성당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대성당 앞에 조금 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안종웅 박사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우는 시민들도 많이 봤고요. 안 박사님께서는 27년째 파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성당 앞에는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에서 27년 살 동안 한 25년은 이곳에서 대학을 다녔었고 그다음에 또 연구소도 이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가까이 가고 점심 때도 자주 왔던 곳인데 어제 불이 났을 때 불길에 쌓였던 첨탑이라든지 검은 연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그 폐허 같은 성당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고 그다음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는데 꿈이 안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새삼스럽습니다만 파리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 성당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각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프랑스 문명이 시작된 곳이 이 시떼섬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 시떼섬 중앙에 노틀담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노틀담 성당 앞에 우리가 도로 원표라고 하는 제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곳으로부터 프랑스 파리부터 이 지방의 모든 거리를 재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되게 중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파리 노틀담 성당은 신교랑 구교 아니면 이슬람과 화해를 할 때 이곳에서 미사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정명훈 씨가 지휘하고 보첼리가 노래하는 아베 마리아를 이곳에서 공연한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화해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노트르담 성당을 다녀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화해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주요 구조물과 유물은 다행히도 살려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그 유명했던 지붕과 첨탑은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숲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참나무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타버렸고요. 이건 뭐 목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 어찌 보면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것이 안 타버린 것이 좀 그만큼 프랑스가 잘 관리해왔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군요. 네, 이곳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그 주임 신부 말에 의하면 하루에 3번 사람이 올라가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불이 날 확률이 있는지 이렇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불이 나서 이것이 다 탔고요. 그다음에 이 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무를 세워져 있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곳들이 지금 보험이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고 관리하기 힘든 것을 알려졌는데 이번에 유실돼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첨탑은 96m 높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고딕 양식을 논할 때 이 첨탑이 매우 중요한 유물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첨탑은 그 주교가 거주하는 대성당에만 올려지는 그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첨탑이 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모든 삶과 일상이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사라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슬픔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마지막으로 관람객이 들어가기 직전에 경보가 울렸고 문이 닫혔고 그리고 첨탑에서 연기가 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좀 빨랐다고 했는데 진화는 굉장히 더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헬리콥터로도 물을 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그 성당 자체가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벽화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글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화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500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했었는데 그쪽에 100여 명 이상의 파리시의 문화 관리하는 사람과 문화관리제청 사람들이 나와서 협동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면서 이거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때 내린 결론이 첨탑과 지붕을 내어두고 다른 것을 지키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건물은 그대로 있고 문화재를 많이 보호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이 복원 얘기를 하는 게 좀 빨라 보이긴 하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저께 그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를 더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보험 기금을 모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이비통이라든지 그 회장 아르노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억 유로를 기부했고요. 피노 회장 같으면 1억 유로를 기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참나무를 다 또 기부하겠다 이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불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현장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안종웅 박사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소설은 낡고 망가진 노트르담을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고의 소설은 영화와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가공할 공습도 버텼던 대성당은 뜻밖의 화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1956년 개봉한 영화 노트르담의 꼽주입니다. 배우 앤서니 퀸이 콰지모도 역을 맡았습니다. 노트르담의 모습이 영화 곳곳에 보입니다. 위고의 원작은 영화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1831년 위고는 노트르담 복구에 힘을 보태려고 소설을 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노트르담 곳곳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한때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845년 소설이 인기를 얻자 당국은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쳤지만 노트르담은 건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1년 노트르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노트르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펴는 핵심 소재였습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매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당국은 복원공사를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첨탑의 훼손이 심해 복구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화재로 노트르담의 첨탑과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이렇게 예술 작품 속에서도 빛났던 노트르담. 오늘 오랜 역사 속에서 화가들은 성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멋진 그림으로 풀어내기도 했지만 이번 화재의 슬픔과 충격 역시 다시 그림으로 또 만평으로 전해졌습니다. 권근영 기자. 높이 올라간 천장은 조금이라도 신에 가까워지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장미창이라 불린 스테인드글라스. 성당 입구를 지키던 사도와 성인의 정교한 조각상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은 밤에는 주변마저 환하게 밝혔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여기서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뽐내는 장소로 노트르담 대성당을 택했습니다. 마티스도, 샤갈도 볼 때마다 새로운 성당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장례 미사와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미사가 열렸던 그곳. 대성당의 비극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가까이 루브르 미술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많은 미술관들이 소셜미디어에 대성당이 건재하던 옛 모습을 올리며 슬퍼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신문은 무너지는 첨탑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노트르담의 비극이라고 썼습니다. 신문 속 만평에도 고스란히 아픔이 전해집니다. 성당 높이 올라앉아 파리 시가지를 내려다보던 용을 닮은 괴물 가고일은 화마에 휩싸인 성당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도 더는 예전 같지 못할 성당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큰 불로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이 사라진 것은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죠. 가깝게는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으로 꼽히는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작년에 대형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떠올렸겠습니다만 11년 전 우리 숭례문도 불에 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박물관 전체를 휘감습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불에 탔습니다. 12,000년 전 여성의 유골과 세계에서 가장 큰 5톤 운석도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세워진 지 200년이 넘는 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2천만 점의 유물 중 90%가 불에 탄 겁니다. Falando é uma perda irrecuperável para a ciência mundial. É um acervo que não vai ter como recuperar. 1990년대에도 문화유산을 불태운 큰 불은 많았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2008년 2월엔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져 내렸고 1950년엔 일본 금각사가 불에 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파리 잠깐만 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현재에서는 대성당 건축물의 안전진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붕괴라든가 훼손을 막기 위한 그런 작업들 또 유물을 구해내기 위한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을 잠깐 좀 연결하죠. 자, 김 특파원, 잔불까지 모두 꺼졌다고는 하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구조물의 안전이 염려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잔불 정리는 마무리됐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성당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소방관들은 건물 붕괴 등 혹시 모를 상황. 예, 알겠습니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곧바로 내부 유물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간에 화상과 또 목소리가 자꾸 좀 끊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불씨도 끝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프랑스 내무부는 이제는 대성당 건축물들이 심각한 화재의 후유증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800도에 달하는 고열이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예. 그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즉 장미의 창이라든가 이런 주요 유물의 안전 여부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어떤 건지요? 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성당 대변인을 인용해서 장미의 창은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균열 등 안전 문제 때문에 여전히 훼손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파리 시장은 귀중한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조각이나 그리스도 순환의 못은 무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파리에서 노트르담 현장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 대성당은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낳고 있는 그런 성당이긴 합니다만 오늘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적인 측면, 건축사적 측면은 어떤 것인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가 옆에 나와 계신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니요. 예. 그 오늘 프랑스 왕이 입었던 튜닉, 예. 지금 저희는 화면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시면류관,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예. 가시면류관은 구해냈다고 하죠. 예, 지금 그 두 유물 모두 루이 9세에 관계된 유물입니다. 예. 프랑스 중세 문화의 뭐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보 1호, 2호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아마 이번 그 화재에서 가장 그 관심이 집중되었던 유물이 바로 그 두 유물이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가시면류관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예수가 머리에 이렇게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거에 대한 뭐 진위 문제는 여전히 좀 논쟁은 그렇죠? 있지만요. 예. 예, 중세 때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통해 갖고 좀 프랑스로 들어왔는데요. 예. 프랑스에서는 뭐 가장 중요했던 그 중세 유물의 하나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썼다고 추정되는 이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보 1, 2호는 다 구해낸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아마 필사적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첨탑과 지붕 피해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가깝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예.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스카이라인이 바로 이 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에펠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그 건물이 바로 이 첨탑이었고요. 예. 높이가 한 90m 정도 되니까요. 30m 정도, 30층 정도 되는 예. 거대한 구조물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아마 프랑스 국민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과 아쉬움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장미의 창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이거는 지금 망가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진으로 본 그 느낌으로는 그 구조적으로는 조금 안전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화염이나 다른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지붕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가장 취약된 부분이고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화재의 그 충격을 받았다면 이거 회복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고직 성당에 3개가 지금 있는데요. 예. 특히 남쪽과 북측이 화재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좀 피해가 우려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3개 다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일단은 그 쌍둥이 첨탑에 있는 그 두 부분 서쪽 장미창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 구조가 이게 불이 한번 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이거 지붕선에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프랑스 학자들이 말하면은 노트르담 성당 위에는 숲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300개의 나무를 구루의 나무를 이용해서요. 엄청난 지붕 구조를 중세 때 짜놓은 게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화재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가 벌어진 것이 지붕 이 부분입니다. 예. 다른 고딕 양식의 성당도 그러면 저런 식입니까 다? 대부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모 교수 고맙습니다. 예. 예.